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철수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발언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방위 공약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력 유연성을 위해 현재 전 세계 미군의 병력 배치 태세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8월 미한연합훈련에 대해선 훈련을 중단한 적이 없다면서도 일부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조너선 호프먼 대변인은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호프먼 대변인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수십 년간 한반도에 주도를 하면서 방위 공약을 지켜왔다면서 강력한 미한 동맹 관계와 헌신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And say we're always looking at our force posture, the department's commitment to the Republic of Korea is strong. The U.S. Military is committed to the Republic of Korea. We're committed to being prepared to fight tonight if necessary. 호프먼 대변인은 그러면서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발언이 명확하다면서 더 보탤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주한미군 철수안을 고려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철수를 명령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I've issued no orders to withdraw forces from the Korean Peninsula. 호프먼 대변인은 그러면서 현재 전 세계 미군의 병력 배치와 관련해 검토 중이며 이에 대해 관련 동맹들과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검토는 미군의 오래된 임무를 줄여가며 국방 전략에 의거해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이 강조한 영내 순환 병력 확대 강조 발언에 대해서도 전 세계에 상시 배치한 미군의 숫자를 줄이면서 준비 태세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지역에 파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연합훈련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미한연합훈련을 단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조정된 형태로의 실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움직임을 묻는 질문에는 최근 도입한 역동적 병력 전개의 이점은 적들에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운용 현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하원의 새 회계연도 국무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한국과의 상호 방위조약 탈퇴에 제약을 가하는 안건이 제출됐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이 제출한 이 수정안은 미한 상호방위조약 탈퇴에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라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계기로 이 같은 안건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 의회에선 주한미군 감축의 예산 사용 금지 등 미한 안보 관계에 변동을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제약하는 조치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가 최근 탈북민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대북 인권 단체들에 대해 사무검사를 시행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토마스 오웨어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1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북 전단 문제와 관련해 최근 한국 정부가 벌이는 조치들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과 쌀 등을 살포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두 개 탈북민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대북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에 대해 더 상세한 정보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북한이 탈북민들을 비난하고 위협한 뒤 한국 정부가 대북 인권단체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ecause of that, instead of putting the defectors under pressure and stress with this kind of moves and actions, should be on the contrary offering them, security and safety, not the momentum to carry out these actions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gainst defectors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s working on the human agenda in the north.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면서 유엔이 한국 정부에 정보를 요구할 것이고
이후 필요하다면 유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has decided to leave aside for the time being discussions on th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o that's why it is very important for people like me from the UN to count on the work of the civil society who are dealing with th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at's why I am concerned about what's happening with this decision from the government. 퀸타나 보고관은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여 정책을 펼치면서 북한 내 인권 문제를 뒤로 미뤄왔다고 말했습니다. In my discussions with the government, they have been very clear that it's not the time to discuss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e need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and we, the United Nations, we have to work together to guarantee the rights of the civil society. 또 대북전단이나 쌀 살포가 통일 정책을 저해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선 한국 국회 내에서 논의를 거쳐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풍선을 이용한 대북 정보 전달의 효율성 여부는 인권단체들의 풍선 보낼 권리와는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ll this controversy and conflict with regards to the balloons and the leaflets and what's happening in South Korea, what it is actually show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ce again is the almost complete lack of access that North Koreans have in their country to outside information.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희생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보호를 받아 마땅하지 또다시 희생자가 돼서는 안 된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민 단체들을 존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북한을 포함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실패 역사를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전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미국 공화당의 글렌 그로스맨 하원의원은 20일 2021 회계연도 내무환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스미소니언 협회에 $775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는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이 예산은 박물관이 북한과 중국 등 전 세계 공산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이념의 역사와 위험성, 실패를 보여주는 전시를 위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미중 관계가 이른바 신냉전으로 옮겨가면서 양국 간 이념적 경쟁 대립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한국군의 첫 군사 전용 통신 위성인 아나시스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지상 관제센터와 첫 교신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민간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는 미국 시간으로 20일 오후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아나시스 2호를 펠컨 9 로켓에 실어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아나시스 2호는 발사체에서 분리된 뒤 지상관제센터와 첫 교신에 성공했으며 지구에서 3만 5천여 킬로미터 떨어진 정지 궤도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나시스 2호가 정상 개통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 군사위성을 보유한 통신 국가가 됩니다. 한국 군 당국은 아나시스 2호를 통해 정보 처리 속도와 전파 방해 대응, 통신 가능 거리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10월까지 기능 점검을 거쳐 내년 초 실제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